이제 질문사항이 이거예요. 질문사항은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 정리가 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을 만족하면 인테그러블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쓰셔도 됩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건가 보죠. f가 a부터 b 사이에서 연속함수이면 그 다음에 연속함수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연속함수가 아니더라도 유한계 구간에서만 점프 디스컨티뉴티 하면 점프가 발생하는 구간이 뭐 이렇게 유한번만 있다면 그러면 f는 ab에서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피니트 인테그럴인 정적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 쪼개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적분하고 a부터 b까지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니까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부분에서만 점프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거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적분해서 다 값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은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 유리수하고 무리수 그러면은 무한히 많이 이렇게 디스컨티뉴어티가 생기잖아요. 불연속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가 ab에서 인테그러블이면 그러면은 리만섬이 1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극한이니까. 언제? 맥시멈 델타 xi가 0으로 갈 때. 이것은 파티션이나 샘플 포인트가 어떻게 된 것과 상관없이 가야 된다라는 보충 설명을 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P랑 xi 스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린 인테그럴을 하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고등학교하고의 차이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델타 xi가 다 동일한 상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 x라고 동일한 상황을 배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b-a를 n으로 나눴던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은 레귤러 파티션이라고 말하고요. 레귤러 뭔가 규정을 잘 맞추는 그런 정규적인이란 표현이고 정규적인 파티션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델타 xi가 다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호를 다시 쓴다면 레귤러 파티션이라는 것은 델타 x가 다 같은 것으로 n분의 b-a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쉽게 식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xi들은 이렇게 되면 xi는 어떻게 되죠? xi는 a 플러스 i 델타 x잖아요. 델타 x만큼을 i번 간 거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n분의 b-a의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은 xi 스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말고 i번째 인터벌의 오른쪽 포인트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xi-1과 xi가 있다면 여기를 그냥 xi 스타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xi 스타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xi가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때 정의고요. 때 정의고 우리는 이제 대학교 때는 더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리만섬이라는 것을 배워서 더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때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적분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차이는 그거예요. F가 적분 가능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가능하면은 리만섬을 어떻게 택해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가능하면 리만섬 중에 내가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거죠. 편한 거, 제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것이 바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적분 가능하다면. 그죠? 그러면은 델타 x는 이렇게 되고 xi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의 정의는 리만섬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같은 극한으로 간다가 적분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고요.
적분 가능한다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을 가진다면, 만족한다면 그때는 요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만 썸 중에 가장 편한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호를 잘 보면요. 요것과 요게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을 참 잘 기호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개념들을.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는 것이 기억도 잘 나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림썸 요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늘어진 s로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1일 때 xi 값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n일 때 xn이 바로 b가 되고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림썸이 늘어진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1이 a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n이 b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x0나 x1이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fxi 스타가 fx로 써지는 거고요. 뭐 얘도 x니까요. 그 다음에 델타 x를 dx라고 쓰면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기호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더 많이 배웠었는데 적분도 더 많이 배웠었고, 그때 최고난도의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에서 이런 꼴을 줘요. 림밋, 썸하고 어떤 복잡한 식을 줬을 때 그것을 계산하여 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로 보면은 그냥 극한의 문제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풀면 간단하냐면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적분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해서 적분으로 바꾼 다음에 이 정적분은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정석에도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최고난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안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리밋 썸이라는 것이 뭐 연구하다 등장했어요. 이런 적분이 아니라 이런 극한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것을 적분으로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바꿀 수 있다면 적분으로 바꿔서 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훨씬 간단하게 잘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네, 바로 그런 이그젠플이 나오네요. 리밋하고 썸이 나오고 이렇게 xi 델타 x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하냐? 리밋 썸이니까 얘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xi는 다 x로 바꿔 쓰고 델타 x는 dx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i가 1일 때 이게 지금 0부터 파이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x0가 0이고 xn이 파이다 뭐 이런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x0 혹은 x1이 0이고 뭐 이런 정보가. 근데 여기는 뭐 더 대놓고 줬는데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라는 걸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를 풀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아직 배우질 않아서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나중에 배울 건데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말해주는 것은 이거는 얘의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파이 대입하고 빼기 0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절에서 아마 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